이명록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주말에 좀 일이 많아서 미리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국내적으로 뉴스가 많았는데요.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에 큰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 지역이 이제 정확히 결정이 됐고, 두 번째는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 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세제가 됐다는 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분에서도 유리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규제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부산을 제외시켰을 것이냐. 이건 내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 122조인가 이제 거의 기반을 하는 건데, 국가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제 토지나 자산에 대해서 이제 제한할 수 있다. 재산권을 일정 부분. 그런 게 이제 헌법 122조인가 거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 토지 공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권 시절이에요.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그때 상을 잠깐 말하면요, 이 한포까지 얘기가 돼서 굉장히 커져요. 음마 아파트 값도 시작해갖고. 한마디로 말하면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완전히 침체하게 되죠. 경기가 침체하게 돼요. 그리고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건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때 이제 물건으로 바꾸기 좋았던 게 그 음마 아파트라는 거고, 그 음마 아파트를 짓던 한복건설은 거의 망하기 직전에 이제 살아나게 되죠. 자,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을 하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인가? 아니다. 그 전이구나. 83년인가? 그때쯤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을 하는데요. 원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미 있었어요. 뭐냐면 모두 다 민간이 공공이고요. 딱 정해놨어요. 이 상한가 이상으로 딱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그래갖고 시민 아파트, 혹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 한국전쟁 끝나고 다 구릉에 막 몰려 살고 무허가 판자촌이었거든요. 서울이라는 것도. 사실 전국이 안 그렇겠어요. 부산도 그렇고 다 그랬던 시절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민 아파트가 나오게 되고, 그 마지막에 있었던 게 회원 아파트라고요. 그 서울에 이제 지금 아마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을 까요. 시민 아파트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분양가를 딱 정해놨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아니다, 노태우라 그 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됐어요. 왜냐면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건설사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주택 공급이 줄겠죠. 그러면서 이제 1988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오죠. 그게 이제 토지 초과 이익 관수제라는 게 원래 있어요. 그 전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제가 말했던 122조인가?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거기에 제한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이게 이제 토지 공개념 3법이라고 그래갖고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일기 신도시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일산 분당 파주, 아니 일산 분당 3번 중동 평촌이죠. 그래갖고 200만 호 건설을 한다고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 폭등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규제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죠. 정말 옛날 얘기고. 이제 DJ 시절에 간단히 말하면 이제 IMF로 나라가 이제 되게 이제 부도가 나잖아요. 부도 직전. 그래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경기 살리려고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을 띄우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3법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또다시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상한제가 다시 들어오고, 그때 이제 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또 법리적으로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당시 제 기억에 89년인가? 89년 맞나? 88년? 둘 중에 하나인데 그쯤 될까 아마. 전월세가 2년 주기로 바뀌어요. 1년에서. 89년인가 보다 그러면. 그리고 91년을 대비해 갖고 91년에 일기 신도시 대량 전세 입주 들어가니까 89년에 아마 전월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꿨을 거예요.
그러면서 91년부터 대량 전세가 공급되면서 수도권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거든요. 막 그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월세는요, 이제 간단히만 말하면은 보통 홀수년이 좀 많이 수요가 많습니다. 91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죠. 뭐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전월세 기간을 자동 4년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일단 원칙으로 봤을 때는 짝수년도에 도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홀수년도에 도입하게 되면 이제 부동자 전월세 폭등이 이제 눈에 너무 뻔히 보여서 하더라도 내년에 정하고 싶다면 짝수년도에 도입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참 많은 부작용이 있고요. 그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지금 일부는 그 목적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일이 돌아간다. 그런데 규제의 끝은 보통 어떻게 가냐면요. 현금 부자가 남아요. 결국 현금 부자가.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서울에 다주택자 중과세 들어오고 많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광주하고 대구, 대전 이쪽으로 돌아왔고요. 이번에 부산에서 조정지역 해제가 됐으니 당연히 이제 되겠죠. 진행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유동자산, 유동 자금이 거의 1100조에 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종도 개발할 때 거기서 소위 말하는 어업 활동 하셨던 분들 5억원 보상 받았겠죠. 영종도 토지 보상 받았겠죠. 4대 뭐 혁신도시 만든다고 많은 토지 보상이 있었겠죠. 세종시 토지 보상이 있었겠죠. 거기에 4대상에 4대강 사업한다고 돈 들어갔겠죠. 그 보상받은 돈만 해도요. 어마무시할 거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의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유동자금들이 이제 규제를 피해서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부동산 쪽은 진짜 많은 인가율이 있고요. 너무 뻔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인가율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저것으로. 이것저것 연결되어 있고 정말 잘 건드려야 되고 공급이란 단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오늘 그 목적이 아니니까 대충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밤이 늦어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잠깐 좀 해놓으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요. 일단은 일부에서는 자사주 매입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서 굉장히 좋았던 그동안 이유가 자사주 매입이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트럼프 랠리의 핵심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법인세를 내려주게 되면서 2017년이죠.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으로 이제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주당 순이익이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뭐 단기 순이익을 주식의 숫자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통된 주식을 기업이 사갖고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니까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차 대비표상에서는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좋은 알짜배기 회사구나 생각이 들 거고요. 그걸로 주식을 임원들이나 스탁옵션으로 보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월급을 늘리지 않더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인수합병이 활발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 할 때 알짜배기 회사니까 주당 순이익이 뭐 없다. 그러니까 교환 비율을 맞출 때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은 배당세를 내야 되는데 뭐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 상승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이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대지주 입장에서도 유통 주식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가 갖고 있는 대지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경영권 방어에 유리할 테고. 그리고
주식수가 줄었으니까 나중에 또 다시 늘릴 수도 있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돈 갖고 자본주의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갖고 돈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는 그런 비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하지만 아까 말한 장점들이 크죠. 일단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로 꽁돈이 생긴 거죠. 근데 글로벌 경제 위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되게 안 좋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서히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상황 아니잖아요. 이때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꽁돈 생긴 거 자사주 매입 왕창 해갖고 이것저것 내가 유리하게 써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에 대한 평가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이제 주가가 부양되면서 왜냐하면 계속 기업이 사니까 부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V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감세의 약발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 3년차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무래도 분쟁이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계속 부진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다운사이징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규모도 줄여야 되고 막.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좀 비용을 좀 줄여야 될 상황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자사주 매입 충분히 했으니까 좀 줄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가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안 좋다는 소리는 미국 기업들이 별로 돈을 쓰지 않는다. 그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민간 투자도 하지 않을 돈인데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서서히 축소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거는 미국 증시 측면에서는 중요한 버팀목이 이제 좀 약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당연한 얘기이기도 해요. 언뜻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보세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법인세를 내려줬어요. 꽁돈을 생겨줘요. 꽁돈 줬다고요. 그거 가지고 당장 투자하긴 뭐하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으로 돌아갔는데 올해 무슨 일이 있었죠? 가만 보면 이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죠. 올해 있었던 일은 0.75%포인트 금리를 인하시켜줬잖아요. 0.75%포인트.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싼 거잖아요. 그 정도면. 그냥 은행에서 차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차입도 좋은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자금 유치하는 쪽으로 보면은 그냥 은행 차입도 괜찮은 대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알짜배기 기업이 돼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뭐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끔 나오는 뉴스가 자사주 매입이 약간 줄어든다. 충격이 좀 클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 이런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 밤에 잠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좋은 뉴스하고 나쁜 뉴스를 두 개를 들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EU의 자동차 관세를 이게 융커 집행위원장이에요. 이 시에 높은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관세를 지금 유럽 자동차에 매기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또 하나는 나쁜 소식은 뭐 중국 쪽에서 이랬죠. 그러니까 기존 관세를 모두 없애주면 일체 협정문이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 없애는 건 합의한 적이 없는데 얘기한 적 없잖아 이런 거예요. 이 안에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이게 장군방군이 계속 교차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은 이제 잘 안 보이죠. 물밑에서. 하지만 이제 시진핑과 이제 트럼프는 서로 간에 많은 지금 수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자들도 참 괴로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꼬여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둘 다 조금 지금 아쉬운 상황들이에요. 약간은. 그래서 무척 재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뭐 되게 웃기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당연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부동산이 참 큰 문제여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갖고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 오늘 이 정도만 1분 이 정도만 할게요.